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바뀌는 국어시험 대비 20대 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힘이죠, 힘.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라는 걸 제가 20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장 근원적인 건 이제 독해력이겠죠. 늘 이야기했던 읽을 똑 풀해 힘력, 읽고 푸는 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읽기 연습 빠바라고 하는 것처럼 닥치는 대로 읽어라, 잡식성으로 읽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어디 지하철 보아도 아니면 어디 쉬는 공간 카페 이런 데 보더라도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있는지 보면은 그중에 대부분은 웹툰, 이런 시각적으로 그냥 만화 형태로만 보려고 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실. 논리적인 사고는 글자를 통해서 조금 딱딱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논리력, 독해력의 시작이어야 해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또 뭐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단편적이고 파편화된다는, 길면 안 읽으려고 해요. 생각 깊이 있게 하면 짜증나니까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독해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써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끊어읽기의 요령이 필요하고요. 빗금 잘 그어가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정독과 통독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밀하게 자세히 보고 어떨 때는 쓱쓱쓱 지나가야 되잖아요. 슬렁슬렁 읽는 것 같지만 흔적은 남겨야 된다. 점이라도 찍어라. 간단한 동그라미나 간단한 밑줄이라도 그어 놓아라 하는 게 정독과 그리고 통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피셋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밀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정밀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뭐 역시 정독과 통독의 기술이 필요하더라. 독해력을 결국 신장하고 키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해라고 했어요. 가장 흔한 건 이해, 그리고 추론,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해라는 것이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늘 설명하곤 했었죠.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 또 아까 NCS에서도 이야기했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듯이 이해를 해야죠.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면접까지 이어지잖아요. 꼭 면접에 보면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근데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요. 묻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면접관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뭐 면접 강의를 하지만 자, 이해라는 것.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숙지하라.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출제 원리를 파악해요. 그래서 안 풀어도 돼요. 정답을 도출하지 않아도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뭘 묻는 거지?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일단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차분하게. 문제 유형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이해력이라는 것이. 당연히 문제만이 아니라 선지도 이해해야 되죠. 글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해력이라는 것. 출발은 문제입니다. 자, 논리입니다. 논리. 이치에 맞게 판단하는 걸 우리가 논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논리학. 벌써 이제 우리는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됐죠? 참거짓 이야기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전제와 결론 나온다는 것. 물론 강화, 약화 유형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명제 이야기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정언 면제, 명제입니다. 그래서 정언 명제도 있어요. 가언 명제, 가정에서 말하는 것. 선언 명제, A이든지 B이든지 이런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연역 추론, 귀납 추론의 원리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명제 논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논리라는 말의 문제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기존에 없던 또는 약화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훨씬 더 강화되어서 나온다. 필수 문제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분석입니다. 정말 나누고 쪼개는 거잖아요. 분석합니다. 제시문을 잘 나누고 묶어야 돼. 모든 걸 같은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좀 첫 단락은 빠르게 넘어가고 중간 이후 최대한 집중. 우리가 아까 제시문이 길어야 700자라고 했잖아요. 길어야 700자라고 하는 것은 단락으로 보면은 3개 정도가 이제 평균. 물론 더 짧게 쪼개면 4개도 나눌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단락으로는 한 3개. 가나 다라는. 명시 기호는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기호를 주지 않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어보면 돼요. 첫 단락이다, 두 번째 단락이다, 세 번째 단락을 가나다라고 하고 그래서 막 찾아가야죠. 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읽다가 멈출 수 있도록 여기에 있네. 이거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의심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도 중간 이후에 최대한 집중하고
시간을 약간 고무줄처럼 때로는 길게 했다가 길이니까 느리는 거잖아요. 길게 느리 아니면은 줄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고민해서 분석해야 되고요. 자, 사고력입니다. 역시 우리는 최대한 문제와 제시문 중심으로 생각하라. 비약하지 않아야 되겠죠. 역시 오버하지 않아야 되겠죠. 억지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분석과 사고력 다 필요합니다. 철저히 객관화해야 합니다. 자꾸 문제를 풀면서 잡념이라는 게 막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잡스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빨리 차단하고 철저히 이 문제에 집중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일종의 배경 지식, 스키마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지문 나 아는데. 내가 이런 비슷한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럼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비판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비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핵심 주장과 핵심 근거를 먼저 파악해서 결국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적절한지를 비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강화, 약화 유형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되겠죠. 자, 비판력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 조절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20문제인데 물론 구급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분이기 때문에 5과목이 100분인데요. 그러나 이 국어 문제 가장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거라서 20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25분 정도 25분에서 28분 정도까지 물론 뭐 30분도 다른 과목을 우리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5분을 목표로 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분과 또 28분, 30분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정말 점처럼 풀어야 돼. 딱 확인하고 찍으면 그게 답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어떤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 한 5문제 정도만 별표치고 일단 넘어가도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맞는 문제가 몇 문제? 정말 16문제면 좋겠어요. 80점이 좀 확보되는 그리고 목표는 합격이니까요. 우리가 내가 이 정도인데 60점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정말 공시생이니까.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일단 최소한으로 가고 그래서 나머지 4문제. 그리고 또 좁혀서 3문제. 정말 그 한 문제에 최대한 시간을 좀 확보해 둬야 돼. 그런 문제는 1, 2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분에서 28분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다시 합니다. 자, 선택과 집중.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시간 확보. 기호의 앞뒤에 주목하라. 자, 정답 찾기. 사실은 결과적으로 모든 시험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사지선다 같지만 사실은 둘 중에 하나. 그것이 꼭 뭐 3, 4번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지워 나가다 보니까 2개가 남는 그런 가능성.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분명히 정답과 오답의 원리가 있겠죠. 자, 그럴 땐 여기를 둘 중에 하나로 끊든 셋 중 하나로 3등분으로 나누든 간에 이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도 맞고 뒤도 맞고 묶어도 맞는 거죠. 얘는 맞는 것 같은데 중간이 틀릴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선지에 최대한 집중하고 제시문의 함정은 아닌지 매력적인 오답은 아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의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게 좋죠.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 실패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정말 과감하게 실패하라. 찬란한 실패에는 큰 상을 주어라. 이런 말들을 하듯이 우리도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실패를 통해 성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 20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매력적인 오답에 주의해야 돼. 예전에는 그 매력적인 오답 중에 부정형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부정형 문제가 적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20문제 중에 6문제만 부정형 문제예요. 따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이런 게 부정형 문제. 근데 7급 문제, 이번에 7급 국가직의 피센 문제를 보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25문제 중에 3문제만 부정형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피센 문제라는 게 부정형 문제가 적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냥 맞는 것.
논리적으로 맞는 것, 일치하는 것, 타당한 것, 적절한 것, 부합하는 것 이런 긍정형 문제가 훨씬 많아. 이 말은 또 우리가 그 한 문제에 막 매력적인 오답에 교묘한 말장난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딱 논리적으로 잘 확인하면 그 자체가 정답. 다만 이제 교묘하게 헷갈리게끔 분명히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는 있다는 거예요. 5문제. 그래서 고난도는 있지만 일단 정답 찾기 둘 중에 하나 매력적인 오답에 또 주의해야 하고요. 실전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실전 연습은 20문제, 20문제. 20문제와 가장 비슷한 변형 문제, 모의고사 세트들 1세트, 또 2, 3, 4 이렇게 계속 20문제짜리로 통합적으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제가 많이 좀 준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의 문제 꾸준히 풀고 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도록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멍 때리지 않도록. 잡념에 정말 막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속도 빠르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비슷한 유형을 반복해서 푸는 것이 실전 연습, 점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필요한 또 방법이고요. 자, 명확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아직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시 문제만 나와 있을 뿐인데 벌써 포기했다는 둥, 이제는 머리 좋은 애들만 논리적으로 무장이 된 애들만 합격하나 봐, 암기는 안 되나 봐, 막 이런 막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인으로서 현재까지 잘 살아오셨고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논리적인 선택을 잘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확신을, 여러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비법이니까요. 문제를, 지문을, 선택지를, 보기를 이런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문제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주제, 그럼 처음 끝 먼저 보고 핵심 내용, 핵심 논지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치 문제, 그럼 일치하는지 적절하지 않은지도 보고. 이번에도 우리가 추론이 2문제인데 하나는 추론으로 적절한 것,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 적절한 걸 물을 때는 어떻게? 짧은 1, 2번을 좀 더 먼저 보려고 했고 또 적절하지 않은 건 좀 긴 3, 4번 있다면 그런 것들을 놓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했고 또 우리는 때로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될 때가 있고요. 제시문들, 문제, 이게 우선순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수립하고 자, 기존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답 노트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답 노트는 비슷한 유형들을 모으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결국은 답은 좀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 붙이고 해설은 따로 또 붙여놓고 또 관련 문제 있으면 옆에 하나 남겨도 그래서 오답 노트도 그냥 빽빽하게 채우면 안 돼요. 약간 여백을 둬야 돼요. 여백을 둬야 왼쪽은 쓰고 오른쪽은 비워두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또 거기다 2문제, 3문제, 4문제 나는 당연히 참거짓이 어려워. 전제 결론이 어려워.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모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 신문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 저도 수험생들의 모의고사에도 문제를 출제하곤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 또 아까 5급, 7급형 문제 중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일단 모아는 두세요. 출처 밝혀놓고. 그래서 오답 노트, 나만의 취약 영역을 확인해 반복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한 번 어려우면 이건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때 틀렸던 문제예요. 또 풀어 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것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예민한 문법 지식입니다. 과연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도 이번에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통사적 합성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랑도 많이 했지만 흰태길 앞잡이, 흰 눈썹, 긴 발톱, 할미새 형태소 개수 계산할 때 흰이라는 게 히 플러스 니은이잖아요. 그러면 희는 어간이고 니은이 어미라는 걸 합쳐서 결국은 관형사형,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지금 들어간 거냐, 어간만 온 거냐, 희 이렇게만 온 거냐, 이걸 이제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법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들도 누군가 하지만 문법이 있었어요. 2문제가 있었거든요. 문법적 지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느 정도 할 거냐, 너무 깊이 막 형태소 개수 쪼개고 이런 거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품사, 단어의 형성 원리, 그래서 단일어, 복합, 합성어, 파생, 아까 높임법 이야기, 주체상대 객체를 포함하여서 이런 문법적 지식은 해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 언매, 언어와 매체 이야기, 아까 37번, 39번 쪽에서 그런 문법 문제, 38번도 물론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병행해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휘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그렇게 2문제가 이번에도 출제된 거예요. 국어의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제로 다 아니까 그냥 비문학 독해 이렇게만 하지 않은 거예요. 사전 찾기 여전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양한 제시문인데요. 인문, 사회, 문화, 언어, 예술, 과학, 기술, 문학 등입니다. 사실은 이제 피셋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1, 2번이 거의 역사 지문이에요. 이번에 2023 5급도, 7급도 1번 문제가 전부 고려시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선 이렇게 나와요. 또 2번 문제로 가면서. 그래서 고려와 조선과 같은 역사 지문도 분명히 있어요. 인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문 안에 역사도 있어요. 아니면 종교도 있어요. 심리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이제 인문 제재라고 하거든요. 자, 사회 있어요. 문화, 언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언어가 전제가 되고 언어로부터 사고력이 나오는 거죠. 예술도 이번에 있었고요. 과학이 이번에 조금 더 활용되기도 했었죠. 노화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제재로도 과학 제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기술도 있었고요. 문학 이야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죠. 제재가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는 작품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작품 감상을 통해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문학 제재가 무려 4개의 제재나 지금 나왔었죠. 최눈의 광장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육사의 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심, 이광수의 무정도 있어요. 지문으로서는 4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문학적인 제재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직무 관련 소재 역시 강화한다고 했었잖아요. 1번 문제부터 공문서나 보고서 그리고 주무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아니면 사회복지 이런 공무원과 관련된 제재 그래서 직무 관련 소재들도 접해야 하며 자, 20문제를 25분 전후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사실 25분은 정말 가혹하지만 상당히 빡빡해요. 빡빡한 건 맞지만 목표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8분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85점 이상만 나오면 그러면 이건 합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급 시험 있죠. 국가직 7급의 언어 논리에서도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점수가 80에서 85점입니다. 80에서 85점이 물론 뭐 90점 넘는 분들도 있어요. 막 과락도 있어요. 40점도 안 나와가지고 막 13% 정도 이런 분들은 그냥 한번 써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합격자, 정말 꿈이 있고 그걸 실천하고 증명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80점 정도가 나와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5분 전후라고 저는 목표를 정했지만 진짜 풀어보면 25분 좀 안 나와요. 28분 정도 전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합격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했어요. 20문제를 25분 전후에 평균 점수 80점, 85점을 유지. 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자, 지문의 길이는 최대 700자 전후라고 했습니다. 최대입니다. 자, 7급에서는 아까 몇 자라고 했어요? 1000자가 많았어요. 7급은 1000자가 많고요. 5급은 물론 7급도 5급도 그렇지만 최대 1300자까지. 그래서 1300자가 공유되더라고요. 7급에도 1300자가 있어요. 그러나 7급은 1000자. 5급은 1300자, 1000자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에 비해서는 9급은 700자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압박감 없이 충분히 내가 25분, 28분 사이에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형은 반복됩니다. 이 예시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수능도 킬러 문제를 없애고 그러나 사실 어려운 문제가 킬러 문제죠. 뭐 이게 딱 눈으로 보고 킬러 문제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비슷한 유형. 아까 얘기했지만 논리 문제, 추론 문제 이런 문제들에 좀 더 대비를 잘 반복해서 하면서 유형은 반복되고 고정되어 이미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부단한 연습을 끊임없는 연습을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바로 스스로 다짐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공부하는 과정이 결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빠른 합격을 정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뀌는 국어시험과 관련된 대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실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실력은 정해져 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출발은 같기 때문에 바로 멀리 있는 목표가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오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합격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팍팍한 1시간 동안 2025 대비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 대한 이 변화된 방향과 대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1번부터 예시 문제를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샅샅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